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이 복잡하고 딱딱한 경제, 제가 아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머리에 그냥 쏙쏙 넣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바로 경제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시장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시끌벅적한 곳이나 아니면 막 숫자가 번쩍이는 주식시장 같은 어떤 장소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그것도 시장 맞아요. 근데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요, 그런 장소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크고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이 책. 대한민국에서 경제학 공부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아는 바로 그 파란색 표지의 책이죠. 미시경제학의 바이블, 이준구, 최승조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확실하고 권위 있는 내용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린다고 약속할게요. 오늘 우리가 뭘 배울지 한번 쭉 볼까요? 첫 번째, 시장이 도대체 뭔지 그 진짜 의미부터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가격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유명하죠?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밝혀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장이 늘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거, 시장의 실패까지 다뤄볼게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힘차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장, 대체 이게 뭘까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장소가 아니라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임.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얼굴 맞대고 한자리에 모여야만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으로, 전화로, 어떻게든 서로 접촉해서 이거 사실래요? 네, 살게요.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자체가 바로 시장인 겁니다. 어때요? 쉽죠? 당장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그 중고거래 앱, 그것도 아주 훌륭한 시장인 셈이에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시장이 대체 어떻게 착착 알아서 굴러가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 이 가격이라는 녀석이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 바로 배급 기능하고 배분 기능 이 두 가지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나요? 배급, 배분?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거든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의 배급 기능은 되게 간단해요.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 이거를 누가 가질 거냐, 이걸 가격으로 딱 정해주는 거예요. 비싼 돈 낼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오른쪽, 바로 이 배분 기능입니다. 이건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에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들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뭐랄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얼마 전에 우리 다 겪었잖아요. 갑자기 전염병이 확 돌아서 마스크가 막 부족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스크 가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겠죠? 자, 바로 이 비싼 가격이 기업들한테 뭘 말해주냐면 지금 당장 마스크를 만들면 대박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시그널이죠. 그럼 원래 옷 만들던 공장, 장난감 만들던 공장까지 전부 다 야, 우리도 마스크 만들자 하고 뛰어들게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게 가격의 배분 기능입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으로 돈과 기술과 사람을 쫙 끌어당기는 힘? 대단하죠?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가격의 놀라운 배분 기능 있잖아요.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애국심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 벌고 싶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죠? 우리 사회 전체에 꼭 필요했던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는, 즉 공공의 이익이 달성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너네 마스크 만들어 하고 명령하지 않았는데도요. 바로 이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모든 걸 싹 조율한 거죠. 야, 개인의 욕심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바뀌는 마법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무슨 요술 지팡이 같잖아요. 시장에 맡겨두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고, 과연 그럴까요?
시장이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일까요? 경제학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바로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시장의 실패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공장이 물건을 만들면서 막 나쁜 연기를 내뿜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오염 때문에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는데 공장은 그 비용을 물건값에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시장은 이런 걸 계상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국방 서비스나 환경오염 문제처럼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자원을 엉뚱한 곳에 배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서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분 이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정말 유명한 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샌델 교수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과연 돈으로 모든 걸 다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게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하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의 논리가, 즉 돈의 논리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성한 영역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예시들을 한번 같이 볼까요? 놀이공원에서 돈을 더 내고 줄 안 서고 바로 타는 거. 또 인기 콘서트 표를 사려고 대신 줄 서주는 아르바이트. 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선을 넘어서 인간의 장기를 사고 판다거나 아기를 낳아주는 대리모 같은 문제로 가면 어떨까요? 인간의 몸과 생명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작의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거래되는 세상이 과연 옳은 세상인지, 이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말 깊은 얘기까지 나눠봤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정리해드리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머릿속에 꼭 저장해두세요. 첫째, 시장은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환의 과정 그 자체다. 둘째, 가격은 이미 있는 걸 나눠주는 배급의 얼굴과 앞으로 뭘 만들지 결정하는 배분의 얼굴 2가지를 가졌다. 셋째,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바로 가격의 배분 기능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렇게 대단한 시장도 완벽하지는 않아서 실패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은 도덕적 딜레마를 던져주기도 한다는 것. 이 4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처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장의 역할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시장의 그 강력한 효율성과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의 소중한 가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 고민해 보신다면 앞으로 신문 기사를 읽거나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세상을 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고 깊어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